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차력토익 차혜세 강사입니다. 저희 오늘은 파트 7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파트 7에서 유닛 12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파트 7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문제 유형과 지문 유형을 같이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지문 유형이 나와 있는데 그 지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내려가셔서 문제를 읽게 되실 거예요. 저희 문제 유형을 배우고 들어가면은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가 지문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파트 7을 푸시다 보면은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문맥상 이 모르는 단어가 좋은 뜻의 의미인지 나쁜 뜻의 의미인지 이것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파트 7 문제 푸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저희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파트 7 문제 유형은 크게 총 8가지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분류로 4가지를 나눴고 그 안에서 세부 분류로 8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먼저 주제랑 목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는 보통 what, mainly about, 그리고 what, discussing 혹은 what topic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말고도 책에 문제 유형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으니까 책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목적 문제를 보게 될 텐데요. 저희 why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purpose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문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큰 문제 유형은 이제 세부사항이랑 요청사항 문제가 될 텐데 세부사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될 거고 이 세부사항 문제는요, 나머지 7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문제가 보통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세부사항 문제가 좀 제일 많다고 보셔도 좀 무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부 정보의 키워드는 어떻게 좀 잡을 수가 있냐면 what problem,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지문 내에서 Mr. Rach를 좀 찾아서 이 Mr. Rach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런 where이나 how 같은 의문사가 나오면은 보통 요 세부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될 텐데 이 안에서도 company activity라는 키워드를 잡거나 아니면은 position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 내에서 언급되는 요 단어들을 찾아서 보시면은 세부사항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 문제는 요청사항 문제인데요. 자, 요청하는 문제다 보니까 얘랑 같이 좀 짝꿍 표현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서들이 please나 명령문 같은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것 좀 해주세요 혹은 이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encourage 혹은 asked, instructed, request 이런 문제 유형들이 요청사항 문제로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보실게요. 다음 저희 이제 not true 그리고 true론 암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not true 문제랑 true론 암시 문제는 좀 비슷한 듯 보여도 조금 달라요. 실제로 직접 언급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랑 어떠한 정보를 받은 후에 이걸 정보를 토대로 뭔가를 암시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물어보는 건데 조금 두 개의 성격이 다르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not이랑 이 true 문제는 보통 이렇게 not이 언급이 되거나 true가 언급이 되거나 이 외에도 mention 같은 문제의 키워드가 나오면은 얘는 not true 문제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에서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지문에서 이 키워드를 찾아서 이 키워드에서 언급된 거를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추론이랑 암시 문제 유형 볼 텐데요. 얘는 suggest, imply 혹은 intend
for whom 이런 추론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고 얘는 문제 유형이 추론이구나, 암시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에서 이 키워드를 보고 이 주변 문장을 좀 잘 읽어서 암시할 수 있는 내용,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은요, 얘는 비교적 눈에 확 띄는 애인데요. 우리 요렇게 생긴 애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영어를 한 글자도 읽지 않고도 바로 문장 삽입 문제네 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동의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동의어 문제도 요렇게 생긴 애들을 보면은 보자마자 우리 영어 하나도 안 읽고 뭐야 얘 동의어 문제잖아 라고 아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이 문장 삽입 문제랑 동의어 문제처럼 보고 바로 이 문제가 이 유형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문제 유형들도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얘는 not true 문제구나, 얘는 암시 추론 문제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Why was the email writte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why 나왔으니까 얘 무슨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바로 목적 문제 유형이 될 거고요. 다음, 저희 What is being advertised? 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 광고되고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서 얘는 바로 주제 문제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 What will Mr. Heath receive free of charge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Mr. Heath 씨가 무엇을 공짜로 받았냐, 무료로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세부 정보 문제가 될 거고요. 자, 다음 저희 asked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asked 아까 encouraged, instructed, request, ask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청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도 요청사항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저희 아까 mention 문제 나왔는데요. 우리 mention이 나오면은 true, not 이런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not true 문제가 될 거고요. 다음 저희 suggest 보자마자 얘 바로 추론 암시 문제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추론 암시 문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문제 유형을 암기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읽을 수가 있고 문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문제 유형은 필수로 꼭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저희 이번에 문제 유형 배워봤으니 문제 유형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223페이지에 있는 유형 연습이고요. 저희 문제 지문을 봤더니 advertisement라는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 지문 유형이구나 라고 확인을 했고 문제 유형을 봤더니 What is being advertised라고 지금 무엇이 광고가 되고 있냐라는 주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를 조금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제 문제에서 Achieve your exercise goals in the new year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새해에는 너의 운동 목표를 성취해봐 이런 내용의 광고고요. Get motivated to be in the best shape of your life with an exercise program using the Rise Up Fitness app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앱을 사용하여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으로 지금 너의 인생에서 가장 멋있는 몸매가 되도록 한번 동기부여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광고의 내용은 얘네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 운동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 227페이지에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지문 요약 봤더니 아티클 기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문제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What aspect of shuttle vehicles is not discussed로 나와 있는데 우리 not 보자마자 바로 얘 지금 not true 문제구나 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사 문제의 우리 문제 유형은 not true 문제가 될 거고
자, 닫문과 표시된 채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Airport shuttles improve navig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에어포트 셔틀이 이 길찾기를 향상시켰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 자, airline passengers must often cover long distances to get from one area of the airport to another 이라는 첫 번째 문장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이 항공기 승객들은요, 자, 다른 지점, 어디 다른 지점? 공항에서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제 이동할 때 cover long distance, 종종 이 장거리를 이동을 해야 하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은 in timely fashion, 뭔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렇게 하는 것은 can be challenging,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to help passengers, 이러한 승객들을 돕기 위해서 some airports have begun offering partially autonomous vehicle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항들은요, 뭘 제공하기 시작했냐면은 partially autonomous, 자,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부분 자율주행인 vehicles, 탈 것들, 그러니까 셔틀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에어포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자, as the term partially autonomous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처럼 부분적으로 자율주행하는 이라는 이 용어가 말하듯이 these vehicles, 이 탈 것들은 do not require a human driver. 자, 사람 운전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They look like smaller open-top versions of trams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trams 하면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기차 같은 건데 뚜껑이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의 트램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They travel at about 10 kilometers per hour and each carries up to 15 passengers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닫문과 위치하고 있는데 자, 몇 명까지 이동시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5명의 승객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자, 언급되지 않은 걸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 명당 몇 명씩 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5명까지 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얘 지금 가격이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유닛 12 파트 7에서 문제 유형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지문 유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